네, 수상한 공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알체라입니다. 네, 알체라라는 기업 개요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설립돼서요. 2020년 12월 기술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개발, 제조와 판매인데요. 영상 인식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 기술을 제공하고 얼굴 인식 AI, 이상 상황 감지 AI, AI 학습 데이터 제작 형태로 구분이 되면서 원천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장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모바일 뱅킹, 신분증 확인 등에 적용이 되고요. 출입국 및 공공기관의 보안과 관제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와 사스 모델을 제공하고 원격 의료 및 임상시험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요, 안면 인식 24.1%, 이상 상황 감지 9.9%, 데이터 53.4%, 기타 12.6%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0억 원, 영업 손실 111억 원, 당기 순손실 13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19%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118% 증가했고, 당기 순손실은 274%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안면 인식, 산불 감지, 데이터 판매로 매출이 증가했고, 또 연구 개발비와 국내외 마케팅 비용의 증가, 인건비 증가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알체라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알체라와 관련된 공시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주권 매매 거래 정제, 주요사항 보고서, 유무사항 증자의 결정 세 가지 공시 유형이 있었는데 네. 먼저 본 공시를 좀 보기 전에 네. 유상증자, 무상증자 개요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유무상증자, 우리가 주요사항 보고서에 보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자, 이렇게 구분된 공시는 좀 많이 봤을 건데 네. 유무상증자를 한꺼번에 하는 공시 뭐 최근에 뭐 몇 종목들이 좀 있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시 타이틀 유무상증자의 결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네. 먼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먼저 유상증자입니다. 대가가 있냐, 대가가 없느냐의 차이예요. 돈을 회사에 납입했냐, 돈을 납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증자는 말 그대로 증자, 자본금을 증자시킨다. 어떻게? 유상, 대가를 수반한. 즉 돈이 들어가서 자본금이 증가되고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가 유상증자고요. 무상증자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데 주식이 늘어나고 자본금은 변동이 없는 발행의 형태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유무상 증자의 결정입니다. 먼저 유상증자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순려 보통주 400만 주입니다. 현재 발행 주식 1395만 주 대비 400만 주가 신주로 좀 발행된다는 뜻인데요. 운용자금 420억 원, 420억 원과 기타 자금 5억 5천만 원으로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항상 유상증자를 볼 때 5번의 증자 방식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주주에게 먼저 청약의 기회를 주고 실권, 청약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에게 공모 물량으로 배정한다. 증자 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있었고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주주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그냥 일반 대중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는 방법, 일반 공모 유상증자. 세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회사, 이사회에서 딱 찍는 거예요. 이 투자자를 지정해서 이 지정된 투자자가 돈을 납입하는 행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와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공모 방식이라고 하죠. 돈이 납입되고 바로 주식이 풀려버리는 행태가 공모 발행. 사모 발행은 납입 후 1년 이후에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이 방식.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리를 받느냐, 수리를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됩니다.
하단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격은 1,650원입니다. 확정 예정일은 10월 26일인데 증권신고서에 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50원은 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에 따라서 확정 발행가가 좀 변동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약 예정일도 말 그대로 예정일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4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좀 보면 신주 인수권 상장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인수 방식에 대해서 뭐 총액 인수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은 없는데 하단의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모 청약 이후에 여기 항목이 나와 있죠. 일반 공모 청약 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공모 주식수에 미달되는 경우, 이게 뭐냐면 미달되는 경우에는 안분 배분을 하고요. 자,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자녀 주식 주주 배정했고 일반 청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이 되지 않은 미청약 물량은 공동 대표 주관회사가 인수 의무 비율에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이걸 총액 인수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알체라는 지금 전체 금액이죠. 426억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이 만약에 주주나 일반 청약자에서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주관회사들이 전액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한양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인수하기 때문에 일단 뭐 유상증자는 100% 성공하는 셈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내용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회사 이어서 무상증자도 결정했는데 현재 증자 전 발행 주식, 여기에 합산된 주식은 유상증자 이후에 반영된 수치죠. 유상증자가 모두 다 이뤄진다는 전자에 1,795만 주 대비 한 주당 무려 0.2주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9만 주의 신주가 발행되는 셈인데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10일입니다. 신주 배당 기산일 1월 1일인데 여기서 배정 기준일은 11월 1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다면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11월 10일에 이 거래일 전, 이 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만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 안에서는 회사가 8월 3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했고요. 2022년 11월 11일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 이후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소유주식 한 주당 0.2주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즉,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난다면 무상증자 0.2주를 교부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모두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유상증자는 100%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그래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알체라 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완성차 시장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 때문이죠. 현대모비스와 알체라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함께 하게 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와 있는 이 관련된 사업 부분이 좀 있었죠. 현대모비스와의 이 사업 협의. 네. 지금 이 회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볼까? 반기 보고서 항상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사업의 내용 2번과 4번 항목에 좀 주목해야 된다.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캐파가 있고 어떤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은 안면 인식이에요.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의 안면을 좀 인식하는 기술이다. 사람의 어떤 형태나 사람의 이 얼굴 윤곽 등을 좀 구분해서 인식하는 시스템이죠. 2017년 7월부터 생산 판매가 좀 개시가 돼가지고 전체 매출 포지션의 24.1%에 해당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상황의 감지는 현재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변형 형태, 뭐 가령 산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볼 때
산을 좀 중점적으로 볼 때 이상 상황을 좀 감지하는 관점이 뭐냐면 산불을 감지한다든가 산사태를 감지한다든가 산의 어떤 이 고정 형태의 어떤 변형 등 또는 뭐 건물의 고정적인 형태의 어떤 균열이라든가 화재 등을 좀 감지하는 상황들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9.9포인트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AI 분석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분석 서비스 매출 부분이 53.4% 그리고 기타 12.6%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이 학습 시스템을 분석한다는 이 시스템 네. 데이터 시스템 관련된 협업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모비스가 알체라와 이 자율주행 사업 관련된 누적된 자율주행 데이터 서비스를 가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공급하면서 협업 소식이 좀 전해왔는데 지금 현대모비스 입장, 현대차 완성차 업체의 레벨 4 이상 단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접목시킨다. 자, 이런 기술의 고도화 관점에서 알체라가 보유하고 있는 안면인식 또는 이상 상황 감지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좀 고루고루 활용된 기술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회사 지금 최대 강점은요 알체라 안면 인식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생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모바일 뱅킹 그리고 신분증 등에 확인하는 이 안면 인식 인공지능 부분에 관련된 부분 전체 매출 비중의 65%를 좀 차지하고 있네. 핵심 기술의 어떤 매출 확장성이 현재는 좀 미비하지만 기술력으로 상장된 만큼 이에 따른 어떤 향후 기술 고도화 부가 기준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알체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도 이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이상 상황 감지 기술 같은 것들이 자율주행차에 탑재가 되면서 조금 더 이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알체라 핵심 사업 분야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가 되는데요. 이 사업에 스타트업 기업인 포티투닷, 포티투닷이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알체라의 회사 구조.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현대모비스와 사업 역량을 갖고 가고 있고 최근에 뭐 포티투닷과 어떤 사업의 시너지가 있느냐. 큰 틀로 보면 알체라는요 네이버의 관계사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알체라인데 네. 여기 지금 최근에 반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주 구성표도 있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스노우입니다. 전체 지분 14.7%와 황영규 대표이사회 이 관련 특수관계인들이 전체 지분 39.7%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스노우는 이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 그래서 지금 알체라는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되는 격입니다. 시장에서 사실상 덜 주목받았고 관련된 이 관계성들이 좀 덜 주목받았지만 네. 상장 초기에는 이런 이력들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 좀 급등한 이력이 좀 있었고요. 자, 아까 다시 돌아와서 2번, 4번 내용 다시 좀 더 이어서 갈 텐데 네. 우리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 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자세하게 또 주요 제품에 대한 설명 내용들이 좀 있죠. 안면 인식에 대해서는 3D 기술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한다. 이상 상황에 감지하는 화재,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한다.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고 정제 작업 그리고 취득한 데이터의 자체 인공지능 학습에 기업 등에 좀 납품을 한다.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서 좀 정한 어떤 이 고정화된 이 규율 이외에 쉽게 이해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인공지능으로부터 습득한 여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게 각각의 사업 부분에 좀 맞게 솔루션들을 좀 제공하는 것이죠. 가령 뭐 산불 감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뭐 바람의 어떤 풍력 동향, 뭐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고 그 다음에 뭐 산에 오늘 뭐 입산했던 이 등산객들의 어떤 수는 얼마큼이 되고, 자 그래서 종합적인 여건에서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좀 대처하고 인명 구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술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두루두루 걸쳐서 어떤 특정 사업 부분보다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열 화상 감지 시스템을 네.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입국장
공항의 입국장,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뭐 역이라든가 뭐 대형마트, 그다음에 뭐 백화점 등. 자, 이런 부분에서 열 화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 고열 환자들을 좀 이게 출연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력을 좀 선보인 바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 매출액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을 좀 보면 영업수익은 지금 25억, 지금 반기 기준의 수익은 25억 원에 불과해요. 매출액이 상장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초라하죠. 영업손실은 104억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반기 순이익은 28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자, 이 숫자상으로 보면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왜 이 정도의 실적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많은 비용에 손실을 좀 초래하고 있는가. 회사의 사업을 잘못한 것보다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된 기업이에요. 네. 기술력을 토대로 지금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정도의 기술 고도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격적인 어떤 공급, 납품 실적들이 좀 회복된다면 네. 이런 회사의 기술력의 강점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고도화에 관련된 비용들이 막대하게 쏟아붓게 되지만 이후에 공급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유지 비용이 굉장히 좀 간소화되다. 네. 영업이익률의 폭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많게는 50%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을 보유할 수 있다. 100원을 팔아서 50원을 남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최근에 뭐 현대모비스와 자율주행 관련된 협업 부분,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알체라 역시 뭐 최대 주주사인 뭐 스노의 대표가 사실상 네이버의 어떤 최근에 포티 투닷을 통해서 네.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간의 어떤 이 사업 제휴, 자, 이런 부분들 안에서 알체라도 수혜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좀 복잡한 지분 구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기술 중심의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술 고도화가 끝나고 납품 실적들이 회복되고 나면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알체라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코로나 시대에 이 계속해서 기업이나 어느 건물이나 어디를 들어갈 때마다 체온 측정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나는데요. 이런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투자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투자 전략을 보면 정말 이 사업의 관점에서는 기술력을 좀 수반한다. 기술력을 수반하고 이 네이버 손자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의 어떤 그룹주 안에서의 사업 역량, 그다음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하에서도 자금 조달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지금 시점에 주주배정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는가? 지금 오늘 3.1%대 하락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악재로 좀 작용됐던 기타의 소형주들은 뭐 하한가 가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뭐 20%대. 자,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주가 가치의 희석이 불가피하다. 알체라의 경우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맞지만 당장의 신주가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이 물량 희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상보다 덜 빠졌고 그래도 비교적 좀 탄탄한 기조효과를 좀 가져오는 게 지금 상장일 이후에 지금 주가 7월 4일 날 연 저점 12,050원까지 좀 내려왔던 이력이 있었죠. 네. 지금 주가의 상태도 사실상 저점의 영역이다. 상장일 이후에 주목을 받으면서 5만, 자, 이 구간이죠. 지금 56,800원, 56,800원대까지 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모두 다 반납했어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말 좋은 회사임에는 불구하고 구조, 비상장 회사가 상장되는 이 과정에서 발행됐던 이 공모 물량들 그리고 기존의 구조 물량들이 시장에 유통된다는 관점에서 보유예수 해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으로 상당한 기간의 조정을 좀 초래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 저가형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습니다. 네. 지금 11,000원에서 13,000원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는데 저는 지금 냉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 희석 가치가 좀 불가피하다. 즉 저는 주식을 만약에 모아간다면 유상증자일 이후 무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모두 다 소화되는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뭐 바닥권 영역
평당 구간 한에서는 지금 17,000원에서 한 22,000원대 물량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 라고 좀 추산이 좀 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주가의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저는 오히려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납입을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추고 0.2주의 무상신주를 좀 받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 관점에서 주가 회복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볼 때 차라리 그 부분 좀 합당한 솔루션이 아닌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물량이 모두 소화된 후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관망하는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무상증자를 통한 0.2주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체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수상한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기업 개요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에 설립돼서 2013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유아동 의류와 스킨케어 용품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은 패션 부문, 궁중비책 부문, 포장 부문으로 구분이 되고요. 패션 사업은 유아동 패션 브랜드인 알로앤루, 알퐁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아동 전문 이커머스 채널 제로투세븐닷컴을 통해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궁중비책 사업은 유아동 스킨케어 용품을 제조해서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고, 포장 사업은 주로 분유를 포함한 분말식품의 상단에 위치하는 POE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요, 패션 부문 14.6%, 궁중비책 55.2%, 포장 부문 30.2%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19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 당기순이익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6%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1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궁중비책 해외 매출 증가에 따라서 손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로투세븐 기업 개요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제로투세븐은 또 어떤 공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로투세븐 이 육아정책 관련 수혜가 부각이 좀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그다음에 메디앙스 세 개 종목이 좀 굉장히 좀 시세를 좀 단계 좀 냈었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영업 정지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주요 사항 보고서의 영업 정지의 어떤 규모, 이 규모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시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 보고서 영업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의 분야는 패션 사업 부분입니다. 영업 정지의 전체 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24.8%에 해당되는데 278억 원입니다. 대규모 법인 여부에 대해서는 코스닥 상장 법인이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영업 정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사업 부분의 영업을 종료한다. 영업 정지의 사유는요, 패션 사업 부분의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 지속에 따라서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향후 대책은 패션 사업 부분의 자녀 재고 소진에 주력하고 주요 사업인 궁중비책과 포장 사업에 집중해서 전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 정지의 영향은요, 패션 사업 부분 영업 종료로 인해서 매출액이 다소 감소될 예정이다. 영업 정지 일정은 9월 30일자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금액은 2021년도 패션 사업 부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좀 추산했고요. 영업정지 일자는 당사의 패션 사업 부분이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로투세븐닷컴의 종료 예정일이다. 향후 영업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패션 사업 부분 최근 3개년도 매출액입니다. 2019년 전체 1,053억, 2020년 626억, 2021년도는 278억 원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만큼 너무나 확연하게 이 패션 사업 부분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좀 크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2019년도 코로나19의 팬데믹 시장 이전까지 패션 사업 부분에 호황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상 중국 봉쇄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로 인해서
패션 사업이 크게 좀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회사는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매출액 대비예요. 매출액 대비해서 만약에 이 영업 정지 금액이 50%를 초과한다 또는 70%, 80%에 육박한다. 최근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공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일야라는 종목이 있어요. 일야. 일야라는 종목이 LG 전자의 휴대폰 사업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철수하면서 네. 관련된 사업 부분에 직격탄 좀 맞았어요. 휴대폰 사업 부분 전면 철수에 따라서 일야도 정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사업의 78%가 중단됐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1년 거의 뭐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주권 거래 정지됐고 이후에 다시금 상장 유지 결정을 좀 받았지만 영업 정지 상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어떤 비중에 대해서 주력 사업이 중단되는가? 자, 이 여부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 또는 회사의 영속성,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영위될 수 있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대규모 영업 정지가 결정이 됐다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는 지금 부실 사업을 좀 중단한 것이다. 전체 매출 비중의 24.8%의 감소 요인은 있지만 제로투세븐 입장에서 수익성이 좀 더 집중한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뭐 일야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을 좀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제로투세븐은 지금 부진한 부분, 부실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영업 정지를 하면서 앞으로는 좀 재고 소진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제로투세븐이 이 패션 사업 부문 영업 종료와 함께 매각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사측은 매각 이슈는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주요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 사실일까요, 대표님? 네, 이게 뭐 지금 조회공시에서 풍문던 보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좀 없었어요. 네. 7월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이 제로투세븐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뭐 전체적인 대주주 지분 60% 가량이 좀 매각 매물로 좀 나왔고 금액 정도는 200억 원 정도의 매가가 좀 형성됐다. 좀 너무 구체적인데 네. 최근에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매각설이 좀 들어왔는데 회사는 사실무근이다.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 기사화돼서 너무 단독 보도, 디테일한 내용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걸 네. 보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죠. 바로 어제의 경우에도 있었죠. 네. 어제의 경우에도 어제 다뤘던 종목, 갑자기 제가 좀 생각이 안 나죠. 어제 다뤘던 종목, 어제 다뤘던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대주주 지분 매각을 예, 죄송합니다. 한국 맥널티 네. 생각이 좀 났는데 네. 한국 맥널티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결정했는데 회사는 전면적인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사를 보고 매각설이 돈다고 하더라도 이걸 혹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확신이 없을 때는 공시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은 접근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달콤함에 취해서 현혹돼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어 걸리는 케이스도 거의 있기는 있어요. 네.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봤느냐. 그런 기대감만 갖고 있다가 수익을 상당히 보긴 했는데 결국에 크게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약수익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현혹된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물렸을 때는 이 손실액의 깊이가 10%, 20% 단위가 아니죠. 네. 거의 뭐 4, 50% 반토막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은 현혹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제로투세븐 역시 2번과 4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공시 잘 보고 뭐 주요사항 보고서 여러 가지 다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최근의 정기보고서 내용을 보면 2번과 4번만 잘 보면 이익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제품 서비스 볼게요. 패션 사업 부분이 전체 7.9포인트 그리고 유아동 식품 부분이 5.2포인트예요. 패션 사업 부분을 정리한다. 전체 매출 비중 14%대가 날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언론을 통해서 최근 매출액 기준 2021년도에 패션 사업 부분의 비중을 따져보니까 23%대였죠. 네. 그런데 반기 기준에서 보니까 14%. 14%대 매출이 날아간다고 해서
제로투세븐의 입장에서 큰 폭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인가? 오히려 영향이 더 미비하다는 것이죠. 기준 비교점은 2021년도의 매출을 기존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올라간 것이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2번, 4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반기 기준에 14%대 매출 감소 요인이 있구나. 궁중비책 부분이 62.3%, 포장 부분이 24.6%인데 이 포장 부분이 뭐냐면요. POE. 네. 우리가 분유를 보면 분유를 열어보면 그 위에 알루미늄 뚜껑으로 좀 돼 있죠. 네. 이걸 열어서 분유를 탑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이 캡을 떼서 보면 뭘 덮죠? 플라스틱으로 된 이 뚜껑을 또 덮죠. 네. 그 분유 뚜껑이 POE예요. 아,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 분유 뚜껑, 아기들이 먹는 그 분유 제품에 유해성이 있는 플라스틱이어서는 안 되겠죠. 쓰면 안 되죠. 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관, 그 다음에 이 용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도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좀 더 양호한. 자, 그래서 POE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네. 제로투세븐이 사실상 이 포장재, 분유 뚜껑을 만드는 비중이 24.6%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항목도 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패션 부분, 알루엔루, 알퐁소, 뭐 이게 저도 애기 있는 집들 제가 뭐 옷 선물할 때 많이 봤던 이 네, 브랜드라 맞아요. 좀 낯이 좀 익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끌었던 중국에서의 알아주는 브랜드다. 소위 중국에서 잘 나갔던 브랜드였는데 코로나19 직격탄 이후에 제로투세븐 패션 사업법을 좀 과감하게 정리하게 됐고요. 궁중비책은 유아 토탈 뭐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이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유아 용품, 목욕 용품, 뭐 소독제, 그다음에 육아 관련된 뭐 용품들을 만드는 궁중비책이 있고요. 포장은 말 그대로 분유 뚜껑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 패션 사업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된다면 오히려 궁중비책과 포장재 수익 극대를 통해서 영업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 효과는 갖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제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근거 없는 소문에 혹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섣불리 매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 주셨고요. 현재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는 패션 사업 부문이 약 14%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리하고 나머지 두 개 부문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들이 좀 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육아 관련 기업에 대한 정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혜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로투세븐도 이런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가 좀 있었어요. 지금 서울시가 5년간 15조 원을 투입해서 초대형 양육 지원 프로젝트에 좀 나선다. 네. 자, 그 뉴스에 따라서 육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아가방 앤 컴퍼니,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좀 됐는데 크게 뭐 아가방 컴퍼니는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육아 패션용품, 네. 그다음에 육아 용품들 좀 만드는 회사고요. 메디앙스 과거 상호가 보령 메디앙스였는데 네. 지금 메디앙스로 상호가 바뀌었죠. 네. 물론 보령 계열의 어떤 이 그룹사로서 시너지를 갖고는 있지만 메디앙스 역시 육아 관련된 토탈 솔루션 제품들 좀 만들고 있는 회사고 지금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는 옛날에 메일 유업의 계열이에요. 메일 홀딩스로부터 분사돼서 별도화된 기업이었는데 패션 네. 사업부가 궁중비책이라는 육아 토탈 솔루션 스킨케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3사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수혜가 좀 부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부각 요소가 좀 있는가. 서울시가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 부담을 좀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설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좀 추진한다.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육아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된 이슈. 네. 네.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가 그 관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맡은 종합계획이다. 14조 7천억을 투입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수혜 관점에서는 옥석가리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중, 육아용품을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네네. 그런데 그런 관련된 기사 내용은 제가 보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뭐 정책 관련된 내용에서는 돌봄 수당을 준다. 그 다음에 뭐 아기를 위탁해서 봐주는 뭐 조부모들 프로젝트 안에서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봐줄 경우에 이 비용 네. 지원금을 준다. 자, 그런 규모에서 위탁, 양육
뭐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비용들의 예산이 대부분이었고 네. 지금 출산을 하게 되면 얼마를 주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장려책 관점 출산하게 되면 뭐 육아용품에 대한 바우처를 준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이 수립되지는 못했지만 네. 일단은 뭐 양육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요인을 좀 작용했지만 이 역시 기대갑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바우처 관련된 정말 이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의사결정들이 나와준다면 또 이에 따라서 실제 수혜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맞는데 코로나19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기대감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감을 가져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책 수혜 관점에서도 충분한 옥석 가리기 정말로 수혜가 맞는가? 온라인 교육주 비대면 온라인 교육주 뭐 학교에서 방거 수업을 뭐 이 언택트 수업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한다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가 일제히 급등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맞아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네. 수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대감만 수반돼요. 역시 정책 수혜주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의 연관선상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인지 계속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기대감만 수반되지는 않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제로투세븐 앞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도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기 실적 내용을 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09억 대비 241억을 좀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좀 감소 요인이 있었는데 매출액의 감소 요인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폭이 그래도 지난 동기와 좀 비슷하다는 것은 그래도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 노력은 좀 하고 있다. 단기 순이익은 10억 6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네. 주력 관점에서 영업이익률이죠. 240억 원 매출해서 지금 12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5%대 전체 영업이익률은 5%가 좀 살짝 넘는 그렇게 좀 추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의 폭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높은가. 자, 이 부분이 향후에 회사의 캐시카우를 좀 공고히 하고요. 캐시카우가 늘어나고 순이익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에도 얼마만큼의 배당금을 많이 줄 수 있는가. 자, 이런 체크 포인트가 되는 셈인데 지금 패션 사업 부분의 중단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은 소폭 좀 감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9월 30일까지 뭐 최근에 뭐 재고 물량까지는 모두 다 소진하겠다라고 지금 회사는 좀 밝혔기 때문에 패션 사업 부분의 감소 요인은 매출액의 감소 요인을 좀 작용하겠지만 오히려 중단 사업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저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피해주 관점에서 수혜 관점, 중국의 봉쇄 정치가 좀 더 완화가 된다면 한국산 용품,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중국 내 이 육아 용품에 대한 불신들이 아직 좀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국경 봉쇄들이 좀 해제가 되고 이 중국도 이 봉쇄 정책들이 좀 완화가 되는 시점에선 제로투세븐의 경우에도 업황 회복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겠는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4.41% 영업 중단 효과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자, 이건 아닙니다. 오늘 지수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지금 패션 사업 부분의 중단은 저는 굉장히 좀 잘한 결정이다. 부실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것보다 깔끔하게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알짜 사업 부분의 주력 캐파를 좀 더 키우는 것이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저는 이렇게 봐도 좀 무방은 하고요. 최근에 이 육아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소 인위적인 형태로 상승했어요. 실적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갈 모멘텀은 아니었다. 최근에 출산율 감소 효과, 그 다음에 뭐 정말로 육아, 뭐 아이들 키우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새 정부의 어떤 정책 수립 관점에서는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기대감은 가져가는 건 맞지만 기대감 수반 플러스 추가적인 상승은 실적을 수반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관점에서는요.
보유자 관점에서 7,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 지금 패션 사업 부분의 영업 양수위는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근데 리오프닝의 관점, 회복 관점에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실적 수반 효과, 실적 개선 효과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6,500원에서 7,500원 구간, 6,500원에서 7,5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패션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좀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실적을 수반하는 좋은 흐름들을 계속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7,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관점으로 지켜봤을 때 실적 개선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6,500원에서 7,500원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체라와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형인의 기업공시 연구소에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십니다.